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3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주요 핵시설을 공격했습니다. 공격 다음 날엔 정권 교체를 노린 건 아니었다면서 이란에 지금이라도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에 대한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야당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임명을 심사숙고해달라고 했고 이 대통령은 본인의 해명을 먼저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내란 특검이 처음으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문이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26일 구속 만기를 앞둔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겁니다. 오전엔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공판에 처음으로 출석합니다. 프로야구 롯데가 한 회에 6점을 내면서 삼성에 역전승했습니다. 기아는 6연승을 달리며 4위 굳히기에 나섰고 선두 한화는 키움을 물리치고 2위 LG와의 게임차를 한 게임으로 유지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미국의 선택이 세계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2주간의 협상 시한을 주겠다고 했던 미국이 이란의 주요 핵시설을 기습 타격했습니다. 본격적인 미국의 개입으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분쟁이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먼저 박상욱 기자입니다. 이란 세 곳의 핵시설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이상 탁호는 없었습니다. 겁을 먹고 도망간다며 붙은 별명이 무색하게 이란의 주요 핵시설에 폭격을 가한 겁니다. 현지 시간 19일 이란에 2주의 시한을 주겠다고 한 지 불과 이틀 만입니다.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 B-2 6대는 37시간을 비행해 이란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세 곳에 지하 깊은 곳을 파괴시키는 벙커버스터 GBU-57을 투하했습니다. 벙커버스터가 실전 투입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 폭스뉴스는 포르도 핵시설 한 곳에만 6발의 벙커버스터가 투하됐다며 B-2 폭격기 외에도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도 쓰였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작전 직후 대국민 담화를 내놨습니다. Iran's key nuclear enrichment facilities have been completely and totally obliterated. Iran, the bully of the Middle East, must now make peace.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보복 가능성과 관련해 향후 공격은 훨씬 강력할 것이라며 표적이 많이 남았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의 공습작전이 끝난 뒤 역사를 바꿀 대담한 결단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치켜세웠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번 공습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을 끝내기보다 본격적인 전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박상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격 이후에는 외교적 해법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노린 건 아니었다면서 이란에 지금이라도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면전이 될 건지 여부는 이제 이란의 대응에 달렸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이란 핵시설을 공격한 다음 날 미 국방장관은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This mission was not and has not been about regime change. The president authorized a precision operation to neutralize the threats to our national interests posed by the Iranian nuclear program. 과거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처럼 장기전에 빠질 것을 우려하는 여론이 확산되자 이란 정권과의 전쟁이 아닌 핵시설 정밀 타격으로만 의미를 제한한 겁니다. 벤스 부통령도 필요한 조치를 한 것뿐이라며 외교적 해법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didn't blow up diplomacy. We only took this action, Kristen, when it was clear, as the president said, that the Iranians were tapping us along. 정권 교체 차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현 이란 정부를 향해 막판 협상에 나올 것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Again, I just can't be clear enough here. The president has said he wants now to engage in a diplomatic process. 결국 이란의 대응 수위에 따라 전면전으로 확산되는지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보복 공격을 공언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신중한 기류가 읽힙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미군 기지를 직접 타격하진 않았습니다. 또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20%가 호송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역시 이란 의회에서는 의결했지만 최고 국가안보회의가 최종 결정을 내리진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핵무기 개발 지속 여부를 레드라인으로 삼고 이란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They decide they're going to attack our troops, if they decide they're going to continue to try to build a nuclear weapon, then we are going to respond to that with overwhelming force. So really what happens next is up to the Iranians. 전면전으로 번질 경우 미국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대응 수위를 지켜보면서 비공식 채널로 협상을 압박하고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중동의 위기가 또다시 불붙으면서 국제유가 상승이 걱정입니다. 글로벌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단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했는데 환율과 주식 시장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주유소. 휘발유 값은 리터당 1,900원을 넘었고 경유도 1,800원에 다가섰습니다. 전국 기름 가격은 20원가량 올랐습니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선제 공습 후 일주일여 만에 국제유가가 10% 넘게 뛴 여파입니다. 미국의 공습으로 국제유가에 대한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반격에 나선 이란이 전 세계 원유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유가가 급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과 유럽을 잇는 주요 해상로인 만큼 국내 물류나 항공 등 다른 산업으로도 피해가 번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직접 개입했던 적이 거의 없었던 상황이라 유가 변동성이 확실히 커질 거고 봉쇄가 좀 장기화되고 이란이 이제 추가적인 국제사회 위협을 가하면 국제 유가는 조금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유가와 더불어 환율과 주식 시장이 출렁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확전 우려에 달러 가치가 급등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뛰면 최근 상승 흐름을 탄 국내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기재부는 금융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비하고 물류가 막힐 경우 임시 선박을 투입하는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내란 특검의 첫 번째 단추가 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신문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26일 구속이 만료되는 김 전 장관을 다시 구속하게 될지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또 오전에는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해 공소 유지에 나섭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문이 열립니다. 내란 특검이 지난 18일 내란 2인자인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것에 따른 겁니다.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입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이 정식 수사가 시작되기 전 기소는 불법이라며 집행정지와 이의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오늘 구속영장 신문에는 김영수 내란 특검보가 출석할 예정입니다. 오는 26일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특검이 김 전 장관 신병 확보에 성공한다면 내란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재구속에 실패할 경우 초기 동력을 잃고 수사에 방해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함께 내란 특검은 여인영 전 국군방첩 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의 추가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 자료를 군 검찰에 넘겼습니다.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인 여전 사령관 등의 1심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돼 이달 말부터 줄줄이 풀려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군 검찰과 협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팀은 오늘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도 직접 참여합니다. 지난 19일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박억수 특검부를 포함한 특검팀이 직접 재판에 들어가 공소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태국 현지에서 한국인 21명이 붙잡혔습니다. 태국을 거점으로 활동해온 콜센터 사기단이었습니다. 현지 시각 21일 태국 파타야의 한 고급 빌라에서 한국인 21명과 중국인 1명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치자 이들 중 1명 2층에서 뛰어내려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선 수십 대의 컴퓨터와 휴대폰 등이 발견됐고 상장되면 좋은 점, 손님을 쫌생이로 만들기에 이런 지침을 한글로 써둔 화이트보드도 있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요, 이들은 한국인을 상대로 로맨스 스캠이나 대출 사기를 벌인 걸로 보입니다. 아들이 범죄 조직에 납치됐다는 한국인 아버지의 신고를 듣고 경찰이 출동했는데 현장에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일하던 아들도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일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진술했을 뿐 현지 경찰 조사에는 협조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태국 경찰은 물품을 압수하고 이들의 불법 입국 여부와 함께 자세한 상황을 조사 중입니다. K-팝 아이돌이 악귀를 퇴치하러 다닌다 이런 설정의 영화가 공개됐습니다. 공개 직후에 전 세계에서 흥행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You think we're just gonna let you steal our fans? You're gonna have to fight us for them. 팬들의 영혼을 훔치기 위해 아이돌로 데뷔한 저승사자들에 맞서 3명의 K-팝 아이돌 헌트릭스가 활약합니다. 실제 아이돌인 트와이스 멤버들이 음악에 참여했고요. 배우 안효섭과 이병헌이 목소리 연기를 더했습니다. 민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호랑이와 까치는 물론 컵라면이나 찜질방 같은 한국적인 요소도 그대로 녹여냈습니다. 지난 20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이 영화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글로벌 1위까지 올랐는데요. 애니메이션 스파이더맨 시리즈 등을 제작한 소니 픽처스가 내놓은 건데 감독을 비롯해 여러 한국계 제작진이 참여한 점도 흥미롭습니다. 감독 매기강은 영화가 한국에서 좋은 반응을 얻자 모국에서 인정받았다고 해도 되겠죠? 이렇게 소셜미디어에 감격한 반응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습한 것에 대해 이스라엘은 세계가 감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선 반대 시위도 이어지는 중입니다. The world and the Security Council should say clearly and without hesitation, thank you. Thank you to the United States and President Trump for acting when others would not. 미국의 공습 직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는 트럼프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이런 이미지가 내걸렸고요. 이스라엘 국회와 텔아비브 시청은 미국의 국기 색깔로 물들었습니다. Trump, thanks for helping us. Thanks for being next to us. And I'm so glad it was earlier than 2. 하지만 미국의 공습에 반대하는 시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과 워싱턴에선 또 다른 전쟁을 막아야 한다면서 이라크를 기억하라고 했고 그리스와 파키스탄에서도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멈추라는 시위대가 등장했습니다. 또 다른 전쟁에 대한 우려가 세계 곳곳에 번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통합의 의미로 오색국수를 대접했는데 이 회동에선 김민석 총리 후보자 논란에 대통령의 재판 문제까지 나오면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김산 기자입니다. 손을 한번 잡을까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여야 지도부를 맞은 이 대통령. 통합의 의미를 담은 오색 국수를 대접하며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그 어느 한쪽이 반드시 옳다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공감할 수 있는 점들은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이 대통령이 취임 18일 만인 어제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통합과 민생을 강조해온 만큼 신속하게 국정 현안을 논의할 자리를 마련한 건데 약 1시간 40분간 양당은 신경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야당에서 여러 논란이 제기된 김민석 총리 후보자 문제를 지적하자 자료 제출은 하지 않고 청문위원을 조롱하고 비아냥대는 글을 또 올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에 얼마나 도움이 될런지. 여당은 후보자 해명을 듣고 판단할 일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이거를 저희가 어떤 사실로 비정을 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임기 이후엔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자 만약에 사법부가 재판을 연기한다면 임기가 끝나고 재판을 받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다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반성을 먼저 하라며 기싸움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진정성을 보이려면
요구하기 전에 저는 반성하는 것이 열람되지는 죄송합니다. 반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경안 처리를 두고도 시각차를 보이는 등 이날 합의안은 도출되지 못했지만 이 대통령은 비공개로 전환된 자리에서 앞으로 협치를 위해 여야 회동을 자주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산희입니다. 일주일 동안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실망스러웠다면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군기잡기다, 적폐몰이다 이런 야당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부실한 보고의 구체적인 사례를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정부 부처들의 업무 보고에 대해 전반적으로 실망스러웠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감이 있었고 대통령님의 공약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잇따른 업무 보고 중단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갑질과 적폐몰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선 단순한 질책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국정의 실패와 내란의 계엄 이후에 국가를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한 국정개혁의 노력을 그렇게 정치로 매도했어야 되겠습니까? 되려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 부처들의 업무 보고가 어떻게 부실했는지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나빠졌고 민생이 파탄 지경까지 왔는데 그거에 대한 어떠한 정책적인 평가도 없는 거예요. 그 평가가 없으니까 새로운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모호해지는 거죠. 업무 보고 중단 사태가 일었던 검찰은 수사 기소 분리 방안이 통째로 누락됐고 제19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검사징계법에 대한 개선 방안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경우 부산 이전 공약이,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약 이행 계획이 각각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계엄에 동원됐던 국군 방첩사령부 개편 방안에 대해선 방첩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는 국방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프로야구에서 극적인 역전승이 등장했습니다. 3회 롯데가 부산 사직에서 열린 삼성과의 홈 경기에서 7회 말에만 6점을 내면서 짜릿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한화와 LG도 각각 홈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선두의 순위차는 한 게임 차, 선두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1회 박병호의 3점 홈런, 2회 김성윤의 적시타 1점, 3회에도 전병우와 김지찬의 적시타로 2점. 삼성의 초반 불꽃 화력은 롯데를 무너뜨릴 기세였습니다. 2회 1점과 3회 2점을 올렸지만 삼성 선발 원태인의 실점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던 롯데는 부산 사직의 만원 홈관중 앞에서 대역전극을 펼쳐나갔습니다. 원태인이 교체된 7회 말 레이에스와 전준우의 활약에 힘입어 한 점 차까지 따라붙은 롯데. 7회 말 1사 2-3루 경기의 승부처에서 삼성 필승조 김태훈의 선택은 고의사구였습니다. 롯데 타자 중 최근 타격감이 좋은 정훈을 피하고 김민성과의 한판승을 노린 건데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김민성은 우중간에 가르는 싹쓸이 3타점 2루타로 역전에 성공했고 이후 대타 유강남까지 적시타를 더해 9대6 승리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가족 딸하고 와이프가 왔는데 좋은 모습 보여줘가지고 오랜만에 가미한테 자랑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위 한화와 2위 LG는 나란히 대승을 거뒀습니다. 한화는 홈 대전에서 선발 폰세가 5와 3분의 2이닝 동안 삼진만 12개를 잡아내며 최하위 키움을 10대4로 꺾었습니다. LG도 홈 잠실에서 15안타를 몰아쳐 두산을 13대5로 크게 이겼습니다. 인천 문학에선 4위 기아가 역전과 재역전 끝에 SSG를 5대4로 이겼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고 덥겠습니다. 서울과 춘천, 대구 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많은 비를 뿌렸던 정체전선 이제 남해상으로 물러났습니다. 주로 제주도를 중심으로만 비가 이어지지만 주 후반에는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